그래, 그렇게 나는 다시 백수가 되었다. 첫 직장에서 10개월, 스타트업에서 약 2개월, 졸업하고 대략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보통들 취업 준비하느라 1년 정도는 시간 보낼 수도 있으니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막막했다. 달라진 상황이 있었다. 대학교 졸업반일 때는 모두가 같은 입장이고 뭐랄까 다 같이 고3일 때처럼 정보 공유도 하고 카페나 과방에 모여 입사 지원서도 같이 쓰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변에 나 같은 이들이 도처에 보였다. 그런데 이제 학생 신분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백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것도 첫 직장에서 잘 못 버티고 나온 사회초년생이라는 딱지까지 붙고 다시 나 혼자만 1년 전으로 시간을 백해서 첫 취업 준비하듯 자소서를 쓰고 만료된 어학점수 준비를 다시 하는 등 그 짓을 다시 하려니 도저히 손에 잘 안 잡혔다고 해야 할까? 게다가 첫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고 나왔던 터라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부담감도 나름 컸는데 20대 후반에 알게 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흔히 자기계발 강연자분들이 말하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생각에 가슴 뛰는 드림잡같이 하고 싶은 일은 없구나 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 당장의 직업은 없어도 내 열정을 쏟아 하고 싶은 적성 정도는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쯤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 같다. 참고로 내가 10대, 20대를 보낸 90년대, 2000년대는 땡땡에 미쳐야 성공한다. 가슴 뛰는 드림잡을 찾으세요. 돈을 쫓지 않고 적성을 쫓으면 성공할 겁니다. 류의 자기개발 콘텐츠들의 황금 태동기였다. 토익 점수를 다시 따느라 한두 달 정도 시간을 쏟았고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그냥 이력서를 넣어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항공사 승무원직에 서류 합격이 간간이 되더라. 승무원도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직업적 소명의식이나 깊은 고민보다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 번듯해 보이기도 하고 급여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누가 보면 욕할 수도 있는 이유로 갑자기 승무원직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뜬금없는 도전이었다. 여지껏 입사 준비든 뭐든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난 또 승무원 준비 입시학원을 등록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만 원쯤 일시불로 긁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항공, 진에어 및 몇몇 외항사를 포함해서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렇게 수개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어학은 나름 자신 있었지만 뭐랄까 나이와 솔직히 말하면 면접장에 질비한 연예인같이 생긴 입사 지원자들을 보고 저 정도 생겨야 승무원 하는 건가 보다 싶어 점점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다. 당연히 승무원이 외모만 보고 뽑지 않겠지만 그냥 나는 내 자격지심에 그랬던 것 같다. 이때쯤이 아마 30살 정도였던 것 같다. 이때쯤 건너 알던 분으로부터 입사 면접 제안이 들어왔다. 이때 깨달았는데 초년생 때 한두 번 기회를 걷어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오퍼는 내가 엄청나게 경력을 쌓았거나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이 있지 않은 이상 연봉이든 조건이든 점점 낮아지기 쉽다는 것이다. 일단 그 면접 본 곳은 거리가 첫 직장에 비해 엄청 멀어졌다. 왕복 4시간, 그리고 계약직, 그리고 정말 최저시급에 가까운 연봉. 근데 이미 불안과 압박에 절여져 있던 나는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직장에 입사했다. 지자체 예산을 편성받아 몇 년 단위로 선정된 기관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시설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개개인은 연 단위로 계약을 했다. 말 그대로 계약직. 그래도 이번엔 여러 가지 불만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 수탁기관의 계약기간 3년을 채웠다. 다만 이 글을 쓰면서 좀 쓴 웃음이 났던 것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낮아지니 업무의 자율도는 많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조건과 무능해 보이는 운영상 등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전시교육 업무를 맡아 3년 동안 상설전시 및 여러가지 기획전을 운영했고 전시야 내가 전공한 분야와 전시설비 업체와의 합을 맞춰 잘 꾸려나갔으며 그 컨텐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교육 분야는 처음이었지만 외부 TF팀으로 오신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칭찬받았을 정도로 나쁘지 않게 잘 꾸려나갔다. 그런데 이즈음부터 자꾸 내 불안을 자극한 건 부모님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 이 나이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못한 내 잘못이었으려니 생각한다. 부모님은 자꾸 거기 연봉은 얼마냐, 승진은 제대로 되는 직장이냐,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 꼬치꼬치 캐물으며 볼 때마다 날 괴롭혔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전문직이거나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서 정년을 채울 마음이 아니라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뿐이었다. 그래 솔직히 인정해서 나도 내가 확신이 없는 길을 가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긁힌 거겠지. 근데 어쩌라고요. 아직 내 상태가 그랬던 건데. 결국 너무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났던 나는 3년 중 마지막 1년은 집에서 나와 첫 독립을 해서 살았다. 그리고 3년 마지막 계약 기간이 임박해 올 때쯤 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는 힘들었던 나는 일단 이력서와 면접이 합격한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급하게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무책임해 보이나 싶긴 한데 하지만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하고 싶은 일이든 또는 개인 작업이든 여러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옮긴 이 시간제 직장에서도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예의 그 질문들이 또 빗발쳤다. 장래성은 있는 직장이냐? 정규직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때의 연봉은 얼마냐? 그게 아니라면 뭘 할 생각이냐? 등등. 평범한 삶의 궤적을 우수하게 수행하시고 나름 성공적인 직장인으로 자수성가하신 두 분 눈에는 내가 하는 뭐든 다 불안해 보였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당장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주면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본인들 눈에 결혼 생각도 없다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식이 눈에 차지 않아 저러시는 것 같아 갑갑하고 숨이 막혔다. 그래 내가 한 가지 인정하는 건 30이 넘어서도 부모님 집에 사는 거 캥거루족으로 부모에게 피해를 준 거라면 그 부분은 겸허히 인정하겠다. 그래서 대가는 매일매일의 숨막히는 잔소리로 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내 인생 계획을 내 마음대로 꾸려나가는 것에 결국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내가 두 분의 집에 얹혀 사는 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자율성을 주장해도 두 분에게는 잔소리를 할 권리 같은 것이 자연 발생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가는 길에 그렇게 큰 확신이 없고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자꾸 그런 소리로 나를 흔들어대니 더더욱 이 불안을 버텨내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저거 지가 자리 못 잡고 괜히 부모 탓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쓰는 내 글이고 그리고 또 뭐랄까 꼭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딱 준비가 되어서 나 이렇게 1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부모님의 불안을 한 번에 해소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야 한다면 죄송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첫 취업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궤적이 스스로도 너무 불투명하고 괴로운데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까지 지금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길로 가고 있어라고 귓전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삶의 매 순간이 불안만하고 초조하고 그랬던 것 같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도 오래 다니지는 않았다. 결국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행히 운 좋게 이직을 하게 되었다.